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례편주입니다. 오늘은 지난 9월 11일 발생한 정말로 적은이 없고 안타까운 민식이 교통사고를 영상을 본 대로 제가 나름대로 판단해서 분석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민식이 형제의 행동을 보면은요, 추정을 한번 해볼게요. 민식이 형제의 행동은 어떠느냐? 영상 중에 갑자기 등장해서 여기에서 멈칫하고 섰습니다. 일단 정지. 그리고 민식이 동생은 4살 됐는데 이 동생이 오른손 들고 오른쪽을 보고 있어요. 이쪽을 보고 있는데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자세히 보시면은 이 민식이 동생이 손을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들었다가 내리면서 이쪽으로 이 차 뒤로 총총 걸으면서 이 정도까지 건너왔죠. 횡단보도를. 자, 그러면은 어린이들은요, 교육을 어떻게 받느냐? 횡단보도 건너가거나 건너가는 길을 건널 때는 한쪽 손을 들어라. 이렇게 아직도 교육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손을 들었죠. 그러면은 민식이 형제는 뭡니까? 이 영상을 보고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들은 배운 대로, 이 형제들은 배운 대로 실천했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여기 영상에 보시면 오른손을 들고 동생이 이쪽으로 봤어요. 보니까 이 차를 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차가 서주겠지. 또 그전에도 이 차가 섰겠지. 서주는 경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은 여기가 바로 자기 부모님들이 하는 가게가 바로 옆에 있고 이 횡단보도를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드나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걸 통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이 차들이 다 서줬다는 얘기예요. 이쪽에서 오는 차, 이쪽에서 오는 차. 맞지 않습니까? 이 어린이가 건너려고 그러면 차가 없을 때나 차가 오면은 여기서 손을 들면 다 서줬다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정황상? 자, 그런데, 이 뭡니까? 이 뒤쪽으로 어린이가 이 차 뒤에 있다가 마치 툭 튀어나간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자, 이 차가 그러면은 어때요? 이 차는 지금 현재 민식이의 목숨을 빼앗아 갔어요. 그러면은 이 차 운전자는 어떻게 해요? 횡단보도가 있으면 여기 교차로 부근의 횡단보도 아닙니까? 그럼 거의 교차로에 준하는 그런 횡단보도예요. 교차로라고 봐도 돼요. 그런데 여기를 갖다가 그냥 그대로 뭡니까? 30km 이하로 속도로 서행했다고 합니까? 서행이 맞습니까? 여기 이 횡단보도 폭이 약 한 4m밖에 안 돼요. 4m. 그럼 4m를 26km인가 시속 뭐 그렇게 달렸다 그러죠. 그러면 이게 통과하는데요. 0.7초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만약에 이 차가 여기서 일시정지했거나 아주 한 15km로 서행을 했어도요, 충분히 이 아들을 발견하고 섰을 겁니다, 이게. 그런데 자, 이 차는 어떻습니까? 이 차는 탁 치고도 한참 가서 여기서 정지했어요. 그것은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 걸로 봐서 알 수 있잖아요. 한참 가서 제동등이 점등이 되어요. 그럼 이 사람은 뭡니까? 얘들을 갖다가 못 봤다는 얘기죠. 당연하죠. 못 봤으니까 들이받았죠. 받았으면 안 박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안 박잖아요. 그럼 운전자의 행동을 제가 추정해 볼 거예요. 민식이 형제를 충돌 후 횡단보도 폭 이상 진행하여 제동등이 점등된 것으로 보아 민식이 형제를 본 즉시 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죠. 일반적으로 운전자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영상에서 보이는 교통 상황에서는 왼쪽 방향 지시등을 켜고 서 있는 이 차 있죠. 자, 이 차량 뒤에 왼쪽 뒤쪽에 횡단보도 상에서 갑자기 돌출된 물체를 인지하면은 바로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차량은 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어린이를 충돌하고 한참 가서 이 횡단보도 폭 이상 가서 정지를 했습니까? 이것도 의문스럽죠. 그러면은 자, 이 운전자는 어떤 운전자인가 제가 나름대로 한번 판단해 볼게요. 운전자 혼자만 알고 있는 다른 행동 중일 수 있어요. 이 차 안에서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전방 주시 능력이 많이 좀 부족합니다. 그런 점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좀 떨어져 보여요. 안 그러면은 들이받아 놓고 왜 한참 갑니까? 브레이크 등이 저 앞에 가서 정지를 했거든요. 보통은 바로 사람이 보이면은요, 사람이나 물체가 보이면 브레이크 팍 밟습니다. 여기서 밟아버리면
가봐야 여기서 1, 2m 정도, 1, 2m 정도,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시속 26km로 왔는데 급정지하면은 요즘 브레이크가 좋아갖고요. 그 자리에 팍팍 꽂힙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럼 그것도 있지만 이 차의 운전자가 해야 될 의무가 뭔지 아십니까? 이 차량이 여기에 지금 현재 방해하고 있죠. 교통 상황을 왼쪽 교통 상황을 모르고 방해하고 있으면요. 이 차 뒤쪽에서는 뭐가 나올지 모른다고요. 횡단보도이기 때문에. 자, 휠체어 타고 나오는 어르신도 계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고양이, 개, 이런 짐승들도 나올 수 있겠죠. 하다못해 쥐새끼 같이, 이런 쥐새끼 같은 것들도 튀어나오면은 가다가 바퀴 탁 치게 되면은 이게 찝찝하잖아요. 물컹거리고. 그럼 여기서 일시정지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냥 교차로 지나갔다고 그 속도대로 확 지나가 버리면 안 돼요. 운전자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걸 인지를 하고 인지 판단 조작 과정에서 넣어가지고 항상 계산을 하고 운전하셔야 돼. 지금 어떤 분과 같이 여기서 막 튀어나왔다, 툭 튀어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 운전자들 앞으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런 급한 상황에서 여기서 사람이 분명히 이 차 뒤에서 뭐가 나올 수 있다, 이거를 예견해야 됩니다. 이거 하지 못하면은 운전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완전 초보거나. 아무리 초보라도 그러면 안 되죠. 분명히 차를 가지고 나오실 때는요, 내 차는 항상 다른 차들과 충돌할 수가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을 상해할 수 있다는 그 사고 예견을 늘 하고 차를 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차 타고 다니면 안 돼요. 제 생각엔 그래요. 자, 그리고, 참고로 제가 한번 도로교통법을 보니까 제31조 2항에 이런 문구가 있네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자, 1호에 보면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도로,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하도록 법이 정해져 있네요. 여기서 교차로에 인접해 있는 횡단보도는 교차로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법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요. 일단은 모든 운전자들은 횡단보도상 좌우에 차량 등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통장애물이 있다면은, 교통장애물이 있잖아요. 교통장애물이 있으면은 일시정지하는 것이 맞아요. 이거는 일시정지 안 한 이 운전자의 책임이 크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운전자의 책임이 아니고 운전자를 은근슬쩍 운전자의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죽은 사람 어떡합니까? 어린이는 9살짜리가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우겨가지고 앞으로 안전운전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말씀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항상 사고 예견할 수 있다고 차를 집에서 가지고 나올 때부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안전운전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사람을 치워놓고 억울하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항상 조심을 해야 돼요. 저도 운전 많이 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내리면은 뭡니까? 자동차에서 내리면은 저도 보행자예요. 제가 왜 일방적으로 이 어린애들 편을 듭니까? 편드는 거 아니에요. 이 어린애들은 지금 영상 중에서 제가 보는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그대로. 여러분들 자세히 보십시오. 영상에 동그랗게 전한데 요 어린애가 민식이 동식이 얼마나 이쁩니까? 오른쪽으로 보면서 팔을 들었어요. 오른쪽으로 보고. 그리고 나서 팔을 내리면서 자기 형하고 이게 종종 총총걸음으로 걸어간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죠? 진짜 이건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갖다가 더 많이 더 세밀하게 분석하고 그다음 대책까지 내세워 달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정말 이 안타까운 사고 없어야 됩니다. 앞으로 운전자도 지금 자신이 얼마나 억울하다고 생각했어요. 몰라요. 모르긴 해도 자기가 운전자가 엉뚱한 짓을 했다 그러면은 당연히 자기는 죄책감을 느끼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은 정말 억울하다고 느낄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당연히 교차로 건너와서 왼쪽에 장애물이 이렇게 있으면요, 서행하거나 일단 정지하고 여기에 뭐가 있는가 없는가 살살 살피면서 기어가야 돼요. 시속 30km, 26km가 아닙니다. 시속 5km, 10km로만 가도 브레이크 확 밟으면 1m 전방에 섭니다. 1m도 안 가가지고. 저도 해봤어요. 시험을 많이 해보고 이런 방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교통 안전에 대한 것도 제가 많이 다뤄봤고, 또 사고 경험도 많이, 사고 경력, 사고 낸 경험자들 많이 다뤄봤고, 또 뭡니까? 제가 옛날에는요,
119 없을 시절에 제가 119 역할도 많이 했습니다. 어? 다친 사람들 업어가지고 차에 태우기도 하고 그런 것들요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지금 제가 아직까지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도 아직까지는 큰 사고 없이 지금까지 운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 나이에, 자기 경력에, 경험에 의존해서만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게 얼마나 큰 불행한 일인지 아십니까? 위험하고. 그 생각이 위험한 생각이에요. 많은 경험이 있는 교통 안전에 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해서 안전운전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보행자를 보호하고 대양차를 보호하고 어떤 물체를 보호하고 그래서 내 차도 보호되고 내 가족도 보호하고 인적 물적 피해를 갖다가 거의 없애는 안전운전을 모두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